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회 TV의 김용회입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가 문자와 아리랑 가사를 추적하다가 저는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향가를 연구하다 보면은 몇 번씩이나 충격을 받아서 그로기 상태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며칠씩 정신이 멍해집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노래인 아리랑의 실체가 향가였고 박역거세에 바쳐진 노래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은 제 생각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이 조금 아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김용회 TV는 민족 향가의 실체를 밝혀내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TV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하기에는 고독하고 힘이 약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풀어본 결과, 향가로 풀어본 결과 아리랑은 혀끝새가 건너는 바다의 파도여 잔잔하라, 이러한 내용을 가진 글자들이었습니다. 아리랑을 다음에 나오는 아리랑을 이어서 이번에는 아리랑 아라리오에서 아라리오를 풀어보겠습니다. 아라리오에서 아라리오를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뜻이 나올까요? 아라리오는 알 플러스 이 플러스 리 플러스 여라는 한자로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알아리여라는 한자일 것입니다. 알은 제가 알 할 때 알은 앞에서 풀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두 번째 글자 아라리오에서 아에 해당하는 한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가에 출현하는 아라는 발음을 가진 문자여야 할 것입니다. 아는 향가에서 비교적 자주 출현하는 물가아라는 한자였습니다. 물가아라는 글자는 고대인들의 내세관이 깊이 배어있는 글자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의 영혼이 저승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물가로 나가야 합니다. 그곳은 잔잔하다가도 수시로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물가입니다. 언제 거친 파도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고대인들에게 물가는 산자와 죽은 자가 이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저승 가는 배가 호련히 나타납니다. 무시무시한 저승사자가 그 배에 타고 있다가 영혼들을 맞아들입니다. 데리고 갑니다. 영혼은 그곳에서 저승행 배를 타야만 합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께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왜 언제부터 저승으로 가면서 배를 타고 큰 물을 건너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 가지 생각만 왔다 갔다 하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학자들이 풀어내야 할 수수께끼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승으로 가는 배는 앞에서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승 가는 배의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 곁에서 대형 저승배가 발굴되었었습니다. 태양의 배라고도 합니다. 이집트 대피라미드의 주인 쿠프 왕도 이 배를 타고 저승바다를 건너가야 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신라의 경주 금룡총에서 발굴된 저승 가는 배입니다. 신라의 나이 어린 왕자가 이 배를 타고 험한 바다를 건너서 저승으로 떠나갔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저승바다에 하염없이
뿌려졌을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승배입니다. 벳사궁 카론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스파르타, 로마, 유럽의 고대인들도 카론에게 뱃삭을 내면서 이 배를 타고 정든 사람들과 이별해야 했을 것입니다. 향가시대 고대인들의 영혼은 배를 타고 큰 물을 건너서 저승으로 가야만 합니다. 캄캄한 저승바다를 가는데 풍랑이 치거나 구름이 끼어 달이나 별을 가리게 되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망망대해 거친 바다에서 표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파도가 가라앉고 달이 높이 떠 멀리 비추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지난번에 강의한 정읍사에 달아 높이곰 토다시아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바로 이 구절은 이러한 그들의 소망을 노래했던 구절입니다. 당연히 신라 박역것에도 저승바다를 건너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승바다를 말하는 물가아라는 글자가 쓰였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이 구절에서 리요 아라리요 할 때 리요 부분은 이번 강의에서는 번거로운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강의를 준비해서 보다 더 상세한 풀이를 해드릴까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에서 고개로 넘어간다라는 노랫가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향가에서 저승 가는 길은 거친 산을 넘고 거친 들을 건너 그리고 물가까지 가서 배를 타고 떠나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저승 가는 길에는 거칠고도 힘든 고개가 있었습니다. 망자를 태운 상여가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지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음으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런 가사로 아리랑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가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지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해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떠나는 님에게 이렇게 악담, 저주까지 퍼부을 수 있겠느냐,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풀어보았더니 전혀 악담이 아니었습니다. 향가를 보면은 저승 가는 길은 거친 언덕을 넘어가야 하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또 물가에 이르면은 거친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가다가는 큰 사고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험한 길을 걷다가 발병이 날 것이고 지금 떠나가지고 배를 탔다면 배가 뒤집어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 떠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떠나지 말라. 지금 떠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붙잡고 있는 구절입니다. 향가는 현재 영화, 뮤지컬, 연극, 마당놀이와 같은 종합 예술의 대본에 해당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향가에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연기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보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보원의 지시에 따라서 배우들은 자기가 맡은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이 영상은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을 갈라놓는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향가 짓는 방법으로 제가 풀어보았더니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가 이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글자들은 모두가 향가에 나오고 있는 보언과 청언들이었습니다. 보언과 청언들이었습니다. 배우들은 이들 문자가 시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연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향가가 종합 예술이어야 한다라는 속성 그대로입니다.
향가 짓는 법을 모르다 보니 그 누구도 지금까지 아리랑이라는 구절을 풀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리랑에는 어떠한 극중 장면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아라리오를 보면은 그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무대에 막이 오릅니다. 무대에 막이 오릅니다. 이별의 무대는 바닷가였습니다. 거친 파도가 일고 배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박역것의 영혼이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남은 자들이 제수를 바치면서 바닷가의 파도가 제발 잔잔해지기를 빌고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셨는가? 지금 떠나시면 큰일이 난다. 제발 지금 떠나지 마시라. 울고 애원하고 붙잡고 있는 장면이 이 아리랑 가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리랑은 맥락적으로 보더라도 신라를 건국한 박역것에 바쳐진 눈물가가 분명하였습니다. 박역것의 장례식 때 장례를 치르면서 불려진 노래로 밝혀진 것입니다. 박역것의 사망, 그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저는 박역것의 사망에 대한 기록을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삼국 유사에 충격적인 내용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박역거세가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째 서기 4년 어느 날 박역거세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일 후 몸뚱이가 땅에 흩어져 떨어졌습니다. 박역거세 사망 직후 왕후 역시 왕을 따라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합해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큰 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와 사지를 제각기 장사를 지내서 제각기 묻어서 오릉 5개의 능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능의 이름을 뱀이 나타났다고 해서 뱀사자 사릉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체 부위를 각기 묻어둔 사릉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아주십시오. 신라 쪽샘지구 소지왕이라는 신라 왕의 딸 어느 공주님의 장례 행렬로 판단되는 그림입니다. 빨간색 원 안에 사슴이 공주입니다. 여기 공주의 모습을 여러 가지 것으로 보아서 상상도로 문화재연구원에서 상상도로 그려둔 그림입니다. 이 공주가 바로 저 사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슴 위를 바로 등 쪽을 봐주십시오. 큰 뱀이 하나가 있습니다. 큰 뱀이 공주님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거나 지키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라 때는 뱀이 영혼이 저승가는 길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물입니다. 박역것의 시신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큰 뱀이 나타나서 지키고 있었다. 사람들이 꼼짝도 못했다. 그러니까 지키는 뱀이었으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뱀이 보기로 박역거세를 죽인 그런 사람들로 보았기 때문에 방해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까지도 향가 제작법은 풀어냅니다. 지금도 경주에 가면은 이 사릉, 아까 나왔죠? 이 사릉이 있어서 그날의 일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몸이 5개로 나누어지다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왕의 죽음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슬한이라는 왕의 칭호입니다. 이름만 나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죠? 고유명사법입니다. 거슬한의 뜻을 고유명사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고유명사는 한자 이름을, 고유명사는 그 이름의 한자를 뜻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향가의 가장 강력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거슬한을 뜻으로 풀어보니 박혁거세는 법을 아주 엄격하게 집행하고자 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거슬한을 한자 영상을 보시죠. 거자는 법도거입니다. 법을 말하는 법거입니다. 슬자는 엄격하다 슬이라고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한은 군주한입니다. 그래서 법거, 엄격하다 슬, 군주한, 이렇게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했던 왕이었으니, 거슬한이었으니 당연히 반발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박혁거세가 불의에 사망하는 큰 변고가 일어났었을까요? 고유명사법은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혁거세는 서기 4년 비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죽자 백성들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온 나라를 흐느끼게 했습니다. 조직적 반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박혁거세의 아들 남해양이 곧바로 즉위하였거든요. 어쨌든 삼국사기에 박혁거세에 대한 제사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아들 남해차차웅이 즉위 3년째 되는 해에 박혁거세의 묘당을 세워서 사계절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친누이 아로에게, 누이의 이름이 아로입니다. 아로에게다가 네가 제사를 주관토록 하라, 이렇게 지시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향가시대 사람들은 여러 입은 쇠를 녹인다, 이러한 향가의 법칙을 믿었습니다. 중구 삭금의 법칙이거든요. 여러 입은 쇠를 녹인다, 이 말이. 이러한 이치에 따라서 딸이었던 아로는 여러 사람들, 여러 여인들을 불러 모아서 비운에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바치는 아리랑을 가르친 다음에 며칠이고 목이 메어 부르도록 했을 것입니다. 저승바다여 찬잔하라. 땅에 떨어진 이 붉은 꽃처럼 슬픈 아리랑 눈물 소리가, 그녀들의 눈물방울이 사계절 내내 서라벌을 슬피게 했고 울렸습니다. 아리랑의 가사를 한자로 바꾸고 보니 아리랑은 향가 제작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만들어진 노래였습니다. 조금도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아리랑은 향가로 결판이 난 것입니다. 아리랑의 가사는 분명히 글자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한자가 널리 보급되지 아니했지만 왕실 주변에 이걸 기록하지 못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입은 쇠를 녹인다, 이 법칙에 따라서 무수한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걸 누가 했다고요? 아로가 했을 것입니다. 제사를 주관했던 아로가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제사를 주관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가사를 써놓았던 글은 언젠가 사라졌습니다. 가사를 쓴 글은 사라졌어도 노래는 살아남았습니다. 백성들은 혁거세를 잃은 슬픈 마음을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아리랑은 온 신라인을 울렸습니다. 신라인의 슬픈 아리랑은 2000년이 넘도록 입에서 입으로 전해왔습니다. 아리랑을 그 누구도 문자로, 글자로 표기해주지 않았습니다. 한자로도 한글로도 아리랑은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리랑은 잡초처럼 살아남으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다양하게 모습을 바꾸어 갑니다. 진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 심지어 자갈치 아리랑, 광복군 아리랑 등등등입니다. 심지어 외국인들까지도 아리랑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리랑의 서러운 선율이 우리 역사에 있어 가장 큰 상처인 몽골 침입,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등
역사에 시달린 우리 민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 슬픈 곡이 이제 아리랑은 제2의 애국가가 되었습니다. 아리랑은 신라 박역것의 왕 차원을 뛰어넘어 이제 우리 한민족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국민이 뭉쳤습니다. 이런 아리랑 주변에.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언론사들이 특집방송 편성하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중국이 2011년 아리랑은 우리 거야 하면서 자신들의 국가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번엔 아리랑? 중국이 왜 또 이래? 건드릴 것을 건드려야지. 국민들도 시민단체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아리랑의 뜻조차 모르다 보니 중국에 이런 짓을 해도 우리가 소리치고 그냥 야단치는 정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향가 제작법이 공식으로 논문에 나왔습니다. 제가 제출했고 등재됐습니다. 아리랑이 중국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법칙이 나온 것입니다. 향가 제작법에 따르면 향가는 중국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확실합니다. 향가 제작법은 중국 측의 이러한 문화 침탈 시도가 턱없는 짓이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는 이론입니다. 향가 제작법도 아리랑을 굳건히 지키는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아리랑은 향가였습니다. 충격적인 결론입니다. 향가 제작법이 향가를 둘러싸고 있는 짙은 안개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향가는 민족의 고대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이었습니다. 김용의 TV가 향가의 여러분들을 민족의 고대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향가의 실체를 밝히는 거대한 작업에, 의미 있는 작업에 집단 지성을 모아주십시오. 여러 의견들을 수시로 아무 때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민족의 노래 아리랑이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김용의 TV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2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리랑을 더 이상 서러운 노래로, 소외받는 노래로 남기지 않도록 힘을 모읍시다. 본 영상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공유 마음대로 눌러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구 퍼뜨립시다. 김영의 TV는 앞으로도 민족과 함께하는 TV가 되겠습니다. 김영의 TV 세기의 특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